이거 이쁘다. 근데 이거 찍어줄게. 귀엽다. 예쁘지. 오케이, 해볼게. 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앞으로 지나갈게. 이렇게 아예 가려. 날 잡아. 어떻게 됐어? 오, 다시 와. 얼굴을 기억하네. 기억하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올해 오즈모 포켓4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포켓3를 팔고 넘어가야 하는 강력한 한방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문의 그 모델, 바로 오즈모 포켓4P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포켓4와 공유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포켓4P의 다른 점을 보면서 이 카메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유저에게 유용할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포켓4P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듀얼 카메라죠. 포켓4와 동일한 1인치 센서 기반의 20mm 광각 렌즈 외에 추가로 환산 60mm f1.8 조리개를 갖고 있는 중망원 렌즈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들으면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처럼 렌즈가 하나 더 생겼나 보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써보면 이게 이 제품의 활용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보통 오즈모 포켓의 활용도는 브이로그 촬영용이죠. 이동하면서도 물리짐벌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거기에 넓은 화각과 트래킹 성능으로 영상 촬영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처럼 브이로그 촬영은 거의 하지 않고 피사체에 집중되는 인서트용 영상을 더 잘 찍고 싶은 사람에게는 오즈모 포켓의 활용도가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디지털 줌으로 당기면 화질이 떨어지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도 광각 특유의 왜곡 때문에 원하는 느낌의 영상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항상 다들 가볍게 오는데도 저는 미러리스를 반드시 갖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즈모 포켓4P가 나오고 60mm 렌즈가 생기면서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대할 수 없었던 피사체와 배경이 압축되는 망원 화각 특유의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배경은 정리되고 인물은 왜곡 없이 표현돼요. 이게 꼭 인물용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필요했던 인서트 촬영용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디 행사 스케치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만 들고 가요. 어차피 외부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조명을 칠 수도 없고 실내 등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굳이 미러리스를 고집할 필요 없이 포켓4P로 촬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결과물까지도 기대 이상이라서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20mm 센서와 60mm 센서 스펙이 다릅니다. 1.28분의 1인치 센서로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그렇다 보니까 센서 컬러 매칭도 별도로 해줘야 돼요. 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이 살짝 점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는 해요. 같은 화이트 밸런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화각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컬러 밸런스도 바뀌게 되거든요. 소니 미러리스도 자동 화이트 밸런스 옵션에서 화이트 밸런스 쇼크를 줄이기 위한 옵션이 따로 있는데 이런 옵션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중요한 문제일까 싶을 정도로 한 손에 들어오는 물리짐벌을 사용한 60mm 화각 촬영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좋습니다. 기존에 브이로그 촬영을 기본으로 하는 분들도 중간중간 음식과 풍경 인서트 몇 컷만 60mm로 촬영해보면 영상 퀄리티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듀얼 카메라, 바뀐 건 이거 하나인데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오즈모 포켓의 상징은 역시 삼축 물리 짐벌이죠. 이를 이용한 DJI의 자랑인 액티브 트랙이 8.0으로 버전업이 됐는데요. 사실 트래킹 기능 자체는 포켓4에서도 이미 잘 됐지만 이게 20mm일 때와 60mm일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망원 렌즈는 화각이 좁기 때문에 피사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 와중에 망원으로 움직이는 인물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그냥 피사체 더블탭만 하면 나는 화면을 굳이 보지 않아도 60mm 화각 안의 피사체를 유지한 채로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인 무빙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사체와 걸으면서 촬영하면 60mm의 배경 압축 효과와 결합돼서 마치 로닌의 미러리스로 촬영한 듯한 팔로우샷을 손쉽게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또 1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엄청 좋습니다. 기존에는 내 코앞에 포켓4를 두고 촬영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제스처 인식과 결합해서 먼 거리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면서 촬영해주는 듯한 영상도 혼자 손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망원 카메라가 핫하다 보니까 기본 카메라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20mm 카메라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센서의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치지만 로픽, 측면 오버플로우 통합 커패시티 기술이 적용되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14스탑에서 17스탑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지 센서에 담을 수 없는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올 때 기존에는 그냥 화이트 아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빛을 잠시 따로 담아두는 저장고를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HDR 합성처럼 잔상 문제 없이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숫자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17스탑이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용 카메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 시네마 카메라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거든요. 물론 아주 통제된 상황 안에서 특정 감도에서 센서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잠재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걸 전부 활용하려면 로그를 활용해서 후반에 별도로 컬러 그레이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미 베이크된 영상에서도 피사체와 배경의 노출 차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센서 체급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온전히 쓰려면 이번에 처음으로 탑재된 디로그2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전 디로그도 잘 썼지만 디로그2는 이번 센서 변화 때문인지 확실히 하이라이트 쪽 복원력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디로그2를 60mm 센서에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디로그2로 촬영하는 도중에 60mm로 전환되면 디로그2로 찍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로그2 촬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20mm로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중국 본사에 갔을 때 문의도 했었는데요. 디로그2는 로픽 기술이 적용된 센서 체급 정도가 되어야 구현이 될 정도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용으로 설계가 돼서 펌웨어로도 중망원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같이 써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워낙 빠르고 손쉽게 촬영하는 기기이다 보니까 저는 디로그2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원하는 필름 톤이나 뷰티 설정을 넣고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포켓4에서 이미 소개했던 기능들은 포켓4 P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K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 37메가픽셀 사진, 4K 라이브 포토, 인카메라 필름 필터와 피부 보정 기능의 새로운 마그네틱 필라이트 지원까지. 만약 포켓4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여기 리뷰에서 봐주세요. 이번에 조작부 변화도 있었고 촬영 편의성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이 부분도 알아두면 포켓4는 물론이고 포켓4 P를 사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2년은 좋게 기다린 것 같은데요. 듀얼 카메라가 달린 오즈모 포켓 4P.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걸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60mm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우리가 그냥 발줌으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중망원에서의 팔로우샷은 기존 미러리스로도 촬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고 세팅도 어렵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치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상 자체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상당히 퀄리티 좋아 보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바로 가격인데요.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에 한참 못 미쳐요. 카메라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러면 무거워진 만큼 짐벌 스펙도 달라져야 했을 텐데 스탠다드 콤보 기준으로 포켓4와 2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새 진짜 이것만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더 써보면서 중요한 변경점이 있거나 활용 팁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본사에 갔을 때 화이트 버전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약간 카메라는 그래도 블랙이지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와, 역시 화이트인가? 화이트가 답인가? 싶었습니다.